것이고요. 연관 검색어는 이제 블록체인 이렇게 있습니다. 앞에 영상에서 끊겨갖고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이 신속하고 정확하며 안전하게 이행될 수 있는 것이 이제 연관 검색어 블록체인이고요. 이 스마트 계약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무딩 오퍼레이션. 우리나라는 이 자유변동 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서 환율이 원칙적으로 외환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있지만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이나 시장 불안 심리 등으로 환율이 급변동하는 경우에 이제 외환당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해서 환율 변동 속도를 조절하게 되는데 이를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급 불균형, 시장 불안 심리, 환율 급변동, 이제 외환당국이 이제 외환시장에 개입해서 환율 변동 속도를 조절하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라고 한다. 이 단기간에 환율이 이제 급격하게 하락하고 외환당국이 이제 외환시장에서 원화를 대가로 미달러화를 매입함으로써 미달러화의 초과 공급을 흡수해서 원화의 절상 속도를 줄일 수 있고, 이와는 반대로 환율이 급등하는 경우에는 외환당국이 외환시장에서 원화를 대가로 미달러화를 매각하여 미달러화의 초과 수요를 흡수하여 원화의 절하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연관 검색어는 외환시장, 고정환율 제도, 자유변동 환율 제도, 평가 절상, 평가 절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뭐야? 자, 스왑인데요. 스왑도 좀 상당히 좀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거래 쌍방이 미리 정한 계약 조건에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원금, 이자 등을 서로 교환하기로 하고 일정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원금이나 이자 지급 등 현금 흐름을 서로 교환하는 거래를 스왑이라고 합니다. 거래 쌍방이 미리 정한 계약 조건에 따라서 원금, 이자 등을 서로 교환. 자, 스왑 거래는 이제 동일 통화의 일정 원금에 대해 서로 다른 이자를 교환하는 이자율 스왑. 서로 다른 통화 일정 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교환하는 통화 스왑 등이 있습니다. 통화 스왑은 이제 이자율 스왑이랑 달리 이제 거래 시작과 만기 시점에 원금의 교환이 발생하는데요. 이자율 스왑 중에 가장 일반적이고 단순한 형태인 플레인 바닐라 스왑을 예를 들면 A은행은 B사에서 이제 1억 원의 명목 원금에 대해서 7% 확정금리를 10년 동안 지급하는 내용과 B사는 A은행에서 1년 만기 미재무성증권 금리 플러스 1% 변동금리 같은 기간 동안 지급하는 내용을 하는 계약을 이제 체결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A은행은 단기로 이제 자금을 조달해서 장기 자금을 중재함에 따라서 금리 변동에 민감한 부채보다 금리 변동에 민감한 자산이 1억 원 더 많은 반면 B사의 경우에 이제 장기 채권을 발행해서 조달한 자금으로 단기적으로 사용을 함에 따라서 A은행은 반대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이제 양자가 부담하게 될 이자율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자율 스왑은 금융기관이 대차 대조표의 내용을 조정하지 않고 거래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이자율 위험을 해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율 스왑은 거래 비용 최소화하고 이자율 위험을 해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영어 검색어 이제 금리 스왑, 동화 스왑이 있습니다. 자, 스왑 레이트, 스왑과 관련되어 있겠네요. 이 외환 스왑 시장의 가격 변수인 스왑 레이트는 현물 환물 대비 선물 환율과 현물 환율의 차이, 연율로 표시하는 이론적으로는 양통화 간 금리 간의 금리 차와 일치하게 된다. 금융기관의 자금 사정을 나타내는 대형 지표로도 이제 활용이 되고, 국내 금융기관의 외화 자금 사정이 악화되면 금융기관은 외화 조달의 방안으로 현물 환매입, 선물 환매도 이렇게 스왑을 이용을 하는데, 이 경우에 이제 현물 환매입 증가로 현물 환율은 상승하고 선물 환매도 증가로 선물 환율은 하락하게 되어 스왑 레이트가 낮아집니다. 반대로 금융기관의 원화자금 사정이 악화되면 원화자금을 위한 현물 환매도 선물 환매입 스왑 증가로 스왑 레이트가 올라갑니다. 한편 스왑 레이트가 내외 금리차를 하회하면 외화 차입부 외환 스왑을 통해 원화를 조달한 다음 원화자산에 투자함으로써 환 리스크 없이 이익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외 금리차 스왑 레이트를
차익거래 요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영어 검색어는 금리 평가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물 환율 대비 이제 선물 환율과 현물 환율의 차이, 연율로 표시한 것. 이론적으로는 양통화 간 금리 차의 일치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스태그플레이션. 이것도 많이 들어봤던 단어인데, 인플레이션하고 아마 이제 스태그네이션 뭐 이렇게 합성한 용어입니다. 자,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경기 침체기에는 물가가 이제 하락을 하고요. 자, 경기 호황기에는 이제 물가가 상승하는데, 원래 이게 일반적이었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1970년대 들어서 두 번의 유가 파동을 겪으면서 실업이 늘어나는 침체기에도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유가도 장난 아니고 지금 러시아 전쟁 때문에 지금 난립니다. 진짜 쉽지 않네요. 보니까 인플레이션도 지금 지속되고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관측도 나오는데요. 스태그플레이션이란 이제 스태그네이션, 이 경기 침체, 그리고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인플레이션이 물가 상승도 간다 이 말이죠. 국민소득의 증가세가 축소되는 경기 침체와 이제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을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실업률과 물가 상승이 모두 상승해서 국민이 상당히 경제적 고통을 크게 느끼게 됩니다. 연관 검색어는 디플레이션, 장기 침체가 있습니다. 자, 이거 많이 들어봤죠. S&P라고도 하고요. 이거는 스탠더드 앤 포어스. 자, 무디스 피치와 함께 세계 3대 국제 신용평가기관으로 불리는 미국의 신용평가 회사로 1860년 헨리 바넘프가 설립한 프루스라는 투자정보 서비스 회사와 1916년 설립된 스탠다드 두 회사가 1942년 합병해서 스탠다드 푸어스로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이 무디스와 마찬가지로 1929년 세계대공황을 계기로 높은 명성을 획득하여 성장했는데, 스탠다드 앤 푸어스 푸어스가 이제 신용을 평가하는 이제 국가는 이제 1975년에는 2개국밖에 없었는데 90년대 주로 선진국 35개, 2000년에 신흥시장국 포함해서 83개로 확대를 했습니다. 이 회사는 최근에 신용 등급을 이제 신용 리스크에 따라서 AAA, AAA, BB, BBB, CCC 순으로 이제 최근에 신용 등급을 매기고 있고, 더불어 미국의 3대 주가 지수인 S&P 500 지수도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는 각국의 정부 채무에 대해 경제적, 재정적 성과 수치들을 합한 정량 분석과 미래 부채 지불 능력을 반영한 정성 분석을 모두 실시하는 특징을 보이고, 주요 신용평가 항목은 정치 리스크, 경제구조, 경제성장, 정부의 역할과 재정수지, 공공부채 부담, 물가 안정, 경상수지 구조, 대외 부채와 유동성 등이 있습니다. 연관 검색어는 이제 무디스가 있습니다. 자, 스톡옵션도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 파생 상품의 옵션과 같이 일정한 권리 조건이 충족되면 소유주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옵션을 말합니다. 이거는 이제 뭐 우리도 직원들 뽑거나 아니면 이제 직장에서 스톡옵션 부여한다고 하는데 한번 읽어보시죠. 자, 일반 옵션과 마찬가지로 행사 가격과 시점이 명기되어 있고 증권 옵션으로도 이제 불립니다. 자, 이것도 좀 중요하죠. 고용주가 이제 근로자에게 발행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주식 매수 선택권. 자, 그리고 임직원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일정 수량의 자사 주식을 매입 또는 매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스톡옵션입니다. 자, 종업원 주식 매수 선택권은 근로자가 주식을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을 할 수 있고, 자사의 기업 가치가 상승할 경우 현재 높은 주가로 판매할 수 있어서 기업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로 이용이 됩니다. 미국의 경우 유력 기업의 4분의 3 이상의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을 정도로 이제 일반화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1997년 4월 증권거래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고 2000년부터는 상장등록법인가 벤처기업으로 제한되었던 것을 모든 주식회사로 확대하면서 비상장, 비등록 중소기업도 주식 매수 선택권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톡옵션은 상대적으로 능률급 제도로 평가돼서
직급이나 근속 연수를 바탕으로 하는 우리 사주 제도와는 다릅니다. 또한 주식을 매입하는 임시구은행의 그 비율에 따라 일정 주식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스톡 퍼처스 제도와도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스톡옵션 상대적으로 이렇게 우리 사주 제도와는 다르고 스톡 퍼처스 제도와도 차이가 있다는 거, 요거는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34-2차 마지막 스트레스 테스트 위기 상황 분석. 오늘은 앞에 1차수가 끊겨서 10분 좀 넘어갔네요. 자, 예외적이지만 발생 가능한 위기 상황을 장정하여 개별 금융기관, 금융부문 및 금융시스템 전체의 취약성과 보건력을 평가하는 기법을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 위기 상황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위기 시나리오 하에서 예상되는 금융기관의 손익, 자본 비율, 현금 흐름 및 유동성 상황 등을 정략적으로 측정해서 리스크를 분석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개별 금융기관 단위보다는 금융시스템 전체 관점에서의 건전성 평가 및 규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금융기관 간 연계성 및 거시금융 연계성을 반영하는 거시 스트레스 테스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및 EU 등 주요국 중앙은행 및 정책당국은 위기 이후 거시 스트레스 테스트를 강화하고 이를 금융기관의 자본 규제 등 건전성 정책 수행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 35차 때는 신요리지부터 10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트레스 테스트 위기상황 분석. 자, 스톡 옵션, 스탠더드 앤 푸어스, 스태그플레이션, 썸 레이트, 스왑, 스무닝 오퍼레이션, 자, 스마트 계약, 슈퍼 301조, 숨은 그림, 이렇게 총 10개를 이제 한번 읽어봤고요. 오늘까지는 340개입니다. 감사합니다.